어버이날이 지나고 식탁을 치우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허합니다. 분명 내가 준비했고, 내가 챙겼고, 내가 돈도 더 썼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표정은 덤덤했고, 시선은 휴대폰에 가 있었고, 잠깐의 침묵이 더 크게 남았습니다. 내가 너무 기대했나? 내가 속이 좁은 건가? 잘해주고도 손해본 느낌이 든다면 문제는 당신이 아닙니다. 오늘은 가족에게 잘할수록 왜 내가 더 지치는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능 설계도의 라이언 박사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설계도를 차갑게 해부하겠습니다. 가족에게 차갑게 굴라는 말이 아닙니다. 잘해주고도 왜 나만 계속 지치는지, 어디서부터 손해가 시작되는지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 가족을 배려하는 것과 나를 계속 뒤로 미루는 행동이 다르다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가족에게 지치는 사람은 보통 차가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먼저 챙깁니다. 밥은 먹었는지 묻고 필요한 건 없는지 보고 기분이 상했을까봐 말투도 고릅니다. 누가 아프면 병원부터 알아보고 누가 돈이 필요하다면 내 일정을 먼저 미룹니다. 그런데 이상한 순간이 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보다 왜 이것까지 안 해줬냐는 말이 더 크게 들립니다. 내가 한 10가지는 조용히 지나가고 못한 한 가지가 가족 안에서 더 크게 보입니다. 그때 사람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부족했나? 더 잘했어야 했나? 여기서 첫 번째 손해가 시작됩니다. 가족에게 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정하지 않은 채 계속 해주는 겁니다. 처음에는 작은 부탁입니다. 이번 한 번만 대신 전화해달라는 말, 잠깐 들러서 봐달라는 말, 네가 제일 잘하니까 네가 해달라는 말. 그런데 몇 번 반복되면 부탁은 더 이상 부탁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가족 안에서는 어느 순간 당연한 일이 됩니다. 처음에는 미안해하던 사람도 점점 익숙해집니다. 처음에는 고맙다고 하던 사람도 다음에는 짧게 넘깁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원래 네가 하던 거잖아. 이 한마디가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당신이 힘든 이유는 마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계산을 못해서도 아닙니다. 한 번 해준 일이 계속 내가 해야 하는 일처럼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선이 바뀌었다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사실 누구나 어느 정도 압니다. 더 아픈 이야기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가족에게 지치는 사람은 대부분 착각합니다. 내가 더 잘하면 언젠가 알아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조금 더 참으면 분위기가 좋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내가 먼저 숙이면 가족이 편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족 안에서는 자주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많이 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일이 갑니다. 잘 참는 사람에게 더 센 말이 갑니다. 매번 맞춰준 사람에게 다음에도 맞춰달라는 기대가 붙습니다. 아주 오래전 작은 무리에서 살던 사람은 불편하다고 바로 맞서기 어려웠습니다. 무리에서 밀려나면 먹을 것도 잠잘 곳도 나를 지켜줄 사람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먼저 분위기를 살피는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때는 그 오래된 본능이 살아남는 데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족관계에서는 그 반응이 내 시간과 기운을 계속 내주는 손해로 바뀝니다. 그래서 당신은 화가 나도 바로 말하지 못합니다. 서운해도 괜찮다고 합니다. 힘들어도 이번까지만 해주자고 넘깁니다. 그런데 가족은 그 속마음을 보지 못합니다. 겉으로 괜찮다고 했으니 정말 괜찮은 사람으로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관계가 어긋납니다. 나는 참고 있는 건데 상대는 편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나는 겨우 버티는 건데 상대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나는 마음을 눌렀는데 상대는 문제가 없는 줄 압니다. 손해는 여기서 커집니다. 조직심리학자 애덤 그랜트는 많이 주는 사람이 언제나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도 선이 없으면 지치고 결국 관계에서 손해를 보기 쉽다는 뜻입니다. 가족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어도 선이 없으면 한쪽만 계속 피곤해집니다. 예를 들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가족 모임이 끝나면 늘 같은 사람이 계산을 했습니다. 차도 그 사람이 몰았습니다. 마지막 뒷정리도 그 사람이 했습니다. 그 사람은 큰 소리를 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가족이 싫은 게 아니라 모임이 끝날 때마다 내가 제일 늦게까지 남는 게 지친다고요. 그 말이 핵심이었습니다. 가족을 미워해서 지친 게 아닙니다. 내가 맡지 않아도 되는 일까지 계속 맡아서 지친 겁니다. 진짜 문제는 여기서 더 깊어집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서 또 한 번 잘못 봅니다. 가족에게 잘할수록 지치는 사람은 보통 사랑만 많이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과 불안을 같이 주는 사람입니다. 상대가 서운해할까봐 해주고, 내가 나쁜 사람처럼 보일까봐 해주고, 가족 안에서 말이 나올까봐 또 해줍니다. 이때부터는 배려가 아닙니다. 눈치가 섞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불편한 말을 피하려고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연락을 잘 안 합니다. 처음에는 걱정돼서 먼저 보냅니다. 밥은 먹었니? 요즘 바쁘니? 몸은 괜찮니? 답이 늦으면 또 보냅니다. 혹시 내가 부담 줬나 싶어서 말투를 더 부드럽게 바꿉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수록 이상하게 더 외로워집니다. 내가 보낸 말은 많아지는데 돌아오는 반응은 짧아집니다. 나는 관계를 살리려고 한 행동인데 상대는 그걸 익숙한 배경처럼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손해가 커집니다. 배우자 사이도 비슷합니다. 내가 먼저 참습니다. 내가 먼저 정리합니다. 내가 먼저 분위기를 풉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는 내가 불편한 줄 모릅니다. 늘 괜찮아 보였으니까요. 형제 사이도 그렇습니다. 부모님 일을 누가 챙길지 말이 나오면 늘 하던 사람이 또 움직입니다. 다른 사람은 바쁘다고 하고 나는 괜히 미안해서 더 따지지 못합니다. 그러다 집에 와서 혼자 생각합니다. 왜 매번 내가 더 많이 하지? 이 질문이 반복되면 가족을 보는 마음도 조금씩 식습니다. 가족에게 계속 지치는 사람은 어느 순간 자기 기분을 뒤로 빼는데 익숙해집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보다 가족이 편한 것을 고릅니다. 내가 쉬고 싶은 시간보다 누가 서운해하지 않을 시간을 고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 분위기가 깨지지 않을 말을 고릅니다. 그렇게 살면 큰 싸움은 줄어듭니다. 대신 내 안에서 작은 불만이 계속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별일 아닌 말에 확 올라옵니다. 그때 가족은 당황합니다. 왜 갑자기 그래? 별말도 안 했는데 왜 예민하게 굴어? 하지만 갑자기가 아닙니다. 오래 쌓인 겁니다. 그동안 말하지 못한 피곤함이 작은 말 하나에 걸린 겁니다. 한번 듣고 알 것 같아도 가족 앞에서는 다시 예전처럼 행동하기 쉽습니다. 가족 안에서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오래 해오던 역할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작게 바꿔야 합니다. 첫째, 해주기 전에 한번 멈춰야 합니다. 바로 답하지 말고 내가 지금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건지 불편한 말을 피하려고 하는 건지 봐야 합니다. 답은 짧아도 됩니다. 내가 오늘은 어렵다. 이번에는 직접 해보는 게 좋겠다. 이 한 문장이 내 시간을 지켜줍니다. 둘째, 가족에게 해준 일을 마음속 장부처럼 쌓아두지 말아야 합니다. 말하지 않고 쌓아두면 언젠가 서운함으로 터집니다. 그러니 큰일이 되기 전에 작게 말해야 합니다. 나도 오늘은 쉬고 싶다. 이번에는 나 혼자 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해야 가족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고마움을 기대하고 해주는 일을 줄여야 합니다. 고마움이 돌아오면 좋지만 그것을 받아야만 버틸 수 있는 행동은 오래 못 갑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만큼만 하고 그 이상은 멈춰야 합니다. 그래야 가족을 도와도 끝에 허무함이 덜 남습니다. 넷째, 가족 안에서 맡은 일을 다시 나눠야 합니다. 말로만 마음을 다잡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이번 병원은 누가 모실지, 이번 모임 준비는 누가 할지, 돈은 어떻게 나눌지 정해야 합니다. 불편해도 한번 나누어야 다음번에 혼자 떠안는 일이 줄어듭니다. 중요한 건 차가워지는 게 아닙니다. 무리해서 좋은 사람이 되려는 행동을 줄이는 겁니다. 가족에게 잘하는 것과 나를 계속 뒤로 미루는 것은 다릅니다.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면 사랑은 점점 피곤한 일이 됩니다. 오늘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가족에게 많이 해줄수록 그 일이 어느 순간 내가 해야 하는 일처럼 굳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괜찮다고 넘긴 말은 상대에게 정말 괜찮다는 신호로 남습니다. 셋째, 고마움을 기대하고 계속 해주면 결국 나만 서운해집니다. 당신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가족을 덜 사랑해서 지친 것도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밀려나고 싶지 않아서 먼저 맞추던 반응이 지금은 내 기운을 빼는 방식이 된 겁니다. 앞으로는 가족이냐 아니냐보다 이것을 먼저 보십시오. 내가 지금 기쁜 마음으로 하는가? 아니면 불편한 말을 피하려고 하는가? 이 질문 하나로 많은 관계가 다르게 보입니다. 가족에게 잘하는 사람은 귀합니다. 하지만 계속 지친다면 그건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기준 없이 너무 오래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가족 안에서 자꾸 밀렸는지 이제 보입니다. 내가 착해서만 손해본 게 아닙니다. 힘든 순간에도 계속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본능 설계도의 라이언 박사였습니다.